안녕하십니까. EDNC 황순원입니다. 오늘은 저희 몰드플로우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, 바로 마이크로셀룰러 고분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흔히 뮤셀 공법이라고도 하죠. 이 기술의 핵심은 참 역설적이에요. 플라스틱의 무게를 줄였는데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기술의 원리부터 CAE 해석 관점에서의 고려사항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기술을 개발한 비핑쿠마르 박사의 이 한마디가 우리가 왜 이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. 기능이나 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재료를 최대 40%까지 줄인다. 이건 우리 엔지니어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? 비용 절감, 경량화, 모든 걸 잡을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죠.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?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. 무게를 40%나 덜어내는데 약해지지 않는다? 직관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. 하지만 오늘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 몰드플로어 같은 툴을 사용해서 이 공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최적화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얻게 될 겁니다.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. 자, 그럼 먼저 이 마이크로폼의 내부, 그 미세한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과학적인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마이크로셀룰러 고분자를 정리하자면요,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. 아주 작은 기포와 엄청나게 높은 밀도, 직경이 보통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정말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기포들이 꽉 들어차 있는 플라스틱 폼이죠.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이 기포들이 서로 터져서 연결된 게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독립 기포, 즉 클로스드 셀 구조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기계적 물성을 유지하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. 그럼 그 밀도가 대체 어느 정도냐?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가 흔히 보는 각설탕 하나 있죠? 그 1세제곱센티미터 부피 안에 이 기포가 무려 1억 개 이상 들어갑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. 바로 이 상상 초월의 촘촘함이 이 소재의 독특한 기계적 특성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 기술의 발상은 정말 천재적입니다. 우리가 다루는 모든 고분자 재료에는요,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결함들, 즉 마이크로 크랙이나 보이드가 원래부터 존재합니다. 그리고 재료가 파괴될 때는 바로 이 결함들이 응력 집중의 시작점이 되죠. 그런데 MIT 연구진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럼 이 재료 본연의 결함보다 훨씬 더 작은 기포를 의도적으로 아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? 결과적으로 이 작은 기포들이 균열이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는 크랙 어레스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약점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죠.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?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실제 이 마이크로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공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공정을 이해해야 나중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떤 변수들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공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. 아주 단순해요. 첫 번째 단계는 포화, 세츄레이션입니다. 말 그대로 플라스틱 펠렛을 고압 용기 안에 넣고 이산화탄소나 질소 같은 초임계 유체를 주입해서 가스가 플라스틱 내부로 충분히 스며들도록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핵심인 행생성 및 성장, 뉴클리에이션 앤드 그로스 단계인데요. 압력을 아주 빠르게 떨어뜨리는 프레셔 드랍을 통해 연력학적 불안정 상태를 만들면 플라스틱 내부에 녹아있던 가스들이 순식간에 수백만 개의 기포 핵을 형성하고 이후 열을 가하면서 이 기포들이 자라나게 되는 원리입니다. 이 압력 강화 속도나 온도가 바로 셀 크기와 밀도를 결정하는 핵심 공정 변수가 되는 거죠. 이 공정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바로 이 범용성에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PVC, 폴리카보네이트, ABS, PET 같은 우리가 엔지니어링에서 정말 흔하게 사용하는 대부분의 열 가소성 수지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특정 소재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론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정말 고체보다 강한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마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는 결과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. 이 그래프가 아주 중요한데요.
기존의 일반적인 구조형 폼을 보면 밀도를 줄이면 강도가 그 제곱에 비례해서 뚝뚝 떨어집니다. 그런데 마이크로셀룰러 폼을 보세요. 강도가 밀도 감소에 거의 정비례, 즉 선형적으로 감소합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무게를 줄여도 강도 손실이 훨씬 적다는 거죠. 특히 상대 밀도 0.3에서 0.6 사이, 이 구간은 기존에는 마땅한 소재가 없던 영역인데 마이크로셀룰러 폼이 이 설계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겁니다. 이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. 우리가 흔히 취송 재료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 폴리스티렌 있잖아요. 이 폴리스티렌을 그냥 솔리드 상태일 때랑 마이크로셀룰러 폼으로 만들었을 때 파단되기 전까지 흡수하는 에너지, 즉 인성을 비교한 겁니다. 결과가 어떻습니까?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이건 그냥 강해진 수준이 아니라 재료의 특성 자체가 바뀐 거라고 봐야 합니다. 가벼워졌는데 충격은 훨씬 더 잘 견디게 된 거죠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대표 주자인 폴리카보네이트, PC의 경우엔 더 놀랍습니다. 반복적인 하중에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를 나타내는 피로 수명, 패티그 라이프가 자그마치 17배나 증가했습니다. 이건 자동차 부품처럼 계속해서 진동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제품의 내구성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지금까지는 균일한 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. 이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은 여기서부터입니다. 단순한 폼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이 기본 공정을 제어해서 더 발전된 복합 구조를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. 이게 바로 일체형 스킨 기술입니다. 원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발해요. 아까 2단계 공정에서 압력을 떨어뜨린 직후에 바로 가열해서 폼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잠깐 동안 가스가 표면에서 빠져나갈 시간, 즉 확산 시간을 주는 겁니다. 그러면 제품 표면층의 가스 농도만 낮아져서 그 부분은 발포가 안 되고 내부는 그대로 발포가 일어나는 거죠. 그 결과 겉은 단단한 솔리드 스킨, 속은 가벼운 폼 코어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샌드위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. 별도의 공정 없이 사출 한 번에 말이죠. 이 표를 보시면 이 공정의 제어 가능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의 가스를 확산시켜서 폼코어 솔리드 스킨 구조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공정 조건을 반대로 제어하면 솔리드 코어 폼 스킨 같은 역구조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건 우리가 제품의 용도, 예를 들어 구조적 강성이 중요하냐 아니면 단열성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내부 구조를 완전히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CA를 통한 최적화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영역이죠. 이런 기술들이 그냥 연구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용기가 바로 마이크로셀룰러 기술이 적용된 실제 제품입니다. 내부를 보면 평균 7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아주 미세한 셀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. 이미 우리 주변에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마이크로셀룰러 기술이 우리 산업과 미래에 왜 중요한지 그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 기술의 파급력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 자동차 산업에서는 당연히 경량화를 통한 연비 개선과 CO2 배출 감소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거고요.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페일로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매일 쓰는 포장재는 원가 절감, 건축 분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경량 구조재, 의료 분야에서는 인체의 부담이 적은 보철물까지 사실상 플라스틱이 쓰이는 모든 곳이 잠재적인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일 수 있습니다.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. 요즘 ESG 경영이 화두인데 이 기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솔루션이 됩니다. 첫째, 동일한 성능을 내면서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니까 근본적인 자원 절감 효과가 있고요. 둘째, 기존 발포 공정에서 쓰이던 유해한 화학 발포제를 쓰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나 질소 같은 친환경적인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환경적으로 안전합니다. 기업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장점이죠.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셀룰러 기술은 단순히 플라스틱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 그 이상입니다. 이건 재료를 마이크로 스케일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.
이렇게 재료의 미세 구조를 제어해서 더 가볍고 더 강한 부품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엔지니어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우리 CAE 전문가들은 이 혁신을 어떻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미래 소재 설계의 문이 바로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